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당 반대 속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 약 2,084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 61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이제야 거대 야당의 무기를 직접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국토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이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겁니다. 해당 예산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만 참석한 채 의결됐는데요. 야당은 국토위에서 상임위 다수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힘의 몰락이 드디어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날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1, 2차관, 새만금 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했습니다. 애초에 야당 마음대로 하라고 판을 깔아준 건데 설마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지는 못하겠죠? 여당 의원들이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회의장에서 나갈 수도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나갔다고 해서 장관과 차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정부 하수인이냐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는 새만금 SOC 사업,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용산공원 조성 사업, R&D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세 차례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부 여당은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야당은 새만금 SOC 사업 관련 총 2,084억 4,500만 원 증액,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총 61억 원 감액, 용산공원 조성 사업 및 위해성 저감 사업 관련 총 30억 원 감액 등을 강행한 겁니다. 당연한 절차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로 불리는 곳을 왜 국민들 세금을 들여 지어야 하나요? 심지어 휴게소까지 윤석열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 세금을 윤 부부 좋으라고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외에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1,400만 원 증액,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증액,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4,900만 원 증액,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 건설 602억 8,200만 원 증액,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사업 10억 원 증액 등이 야당 주도로 강행되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61억 원 삭감은 5개 공구 중 노선상 큰 변화가 없는 하남 남종 IC 2개 공구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사업이 지연된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조기 완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칼을 빼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 것인데 정부가 야당 요구를 외면한 윤석열 표 예산안을 제출하자 이번에는 다수당인 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격에 나선 것이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8천억 원을 늘린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국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심심하면 퇴장부터 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은 황당한 주장만 하고 있는데요. KBS를 뻔뻔하게 장악해놓고 가짜뉴스 예산 등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저런 내용을 가지고 무슨 예산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표 예산을 고집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등 예산을 최소 5조 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쓰려는 쪽과 본인들에게 쓰려는 쪽, 너무 명확하게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편성한 123억 원을 올해 다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돈을 줄이자는 건데 국힘은 야당이 예산안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 중입니다. 논리가 없으니 저런 주장만 하는 것이죠. 여야의 마찰은 예산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탄핵으로도 피바람이 불 겁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는데요. 당장 이번 달 말 본회의 보고를 막아달라면은 가처분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국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제출지는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국민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정부 인사들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윤석열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올해 안에 탄핵안 통과는 어려워지는 만큼 승부수를 띄운 건데 이재명 대표의 수혜는 안 되나 봅니다. 우선 유남석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이어진 재판관 공석 사태가 최대 변수입니다. 당장 이종석 소장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매달 한 차례 여는 선고기일도 잡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결론을 내기는 헌재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은혜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번 가처분 사건 심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사건 인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는 거겠죠? 지난 1988년 헌재 창립 이후 가처분 사건 판례 2100여 건을 살펴보면 인용된 건수는 9건에 불과했는데 국힘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날뛰는 걸까요? 헌재 사건은 양당 사자가 다투는 일반 민사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과거 전례를 봐도 정치적 사안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드물었다는 소리입니다. 최근 사례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이 대표적이고 국힘하고 한동훈이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기까지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무조건적인 마냥 정부 여당 편만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대로 이미 이 정부는 모든 신의를 잃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물론 그 아래에 있는 하수인들, 예비 하수인들까지 모두가 다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측이 해군 일함대 사령관 재직 시절 관사의 개인 골프 연습장을 설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골프시설을 새로 설치한 게 아니며 사비로 시설을 보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대놓고 잘못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청문회가 산회한 뒤인 어제 저녁 공지를 통해 골프 연습시설은 후보자가 일함대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부임 당시 노후된 상태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2019년 4월 당시 사령부 예하 관련 부대장이 물품 구매 등 시설 보수 준비를 완료해 이를 사령관이었던 후보자가 인지하고 관사 내 골프시설은 사적 영역이므로 개인 비용 12만 원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사령관 시절 관사에 개인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해 상부의 감찰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 제보 내용이 공개됐고 이미 자료로도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김명수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군무원과 병사들을 동원해 관사에 개인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시설 보수 역시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합참의장 청문회 준비단 측의 설명인데 이제는 아예 국민을 대놓고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빼든 칼, 윤석열은 분명 멘붕이 왔지만 멘붕이 안 온 척하기 위해 아주 애를 쓸 겁니다. 국민이 죽어나가든 말든 본인 자존심 챙기겠다고 움직여온 인간이니까요. 국민을 개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민생과 반성, 혁신 등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표만 노리고 있다는 게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민생을 살피겠다면서도 현재 국민 여론이 선동됐다는 등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이어가는 상태에서 무슨 국민의 지지를 바라는 건가요?